엄마, 방해되니까 당분간은 따로 지내셔야겠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63세 영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4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친아들이 집에서 내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3세 할머니가 친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가 너무 소름 돋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한영부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아들 민수의 카페 앞에 섰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그녀였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2층 원룸이 좀 좁은데. 며느리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 그리고 카페 일도 도와줄 수 있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간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였죠.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될 나이였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카페도 더 활기차질 것 같아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부는 2층 원룸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카페의 활기찬 소음이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적적함보다는 훨씬 나았죠. 내일부터는 진짜 도움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분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실제 도움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첫날 밤 영부는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카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로 이 카페를 더욱 번창시켜야지.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수진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성격이 워낙 적극적이시잖아. 혹시 카페 일에 너무 개입하시려 하면 괜찮을 거야. 엄마도 분별이 있으시고 우리끼리 잘 조율하면 돼. 하지만 영분 할머니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영부는 조용히 2층에서 내려와 카페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5년간 급식실에서 단련된 몸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이게 뭐야? 영부는 주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미료 배치도 조리도구 정리도 모든 것이 그녀가 알던 방식과 달랐어요.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내가 정리해줘야겠어. 영부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주방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조미료통들을 사용 빈도 순으로 재배치하고 조리도구들도 자신만의 시스템에 맞춰 옮겼죠. 그리고 이 커피 레시피도 좀 아쉬워. 내가 아는 더 진한 맛 내는 방법이 있는데. 영부는 커피 머신 옆에 붙어있던 레시피 카드들을 떼어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원두량과 추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 9시 수진이 출근해서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아. 일찍 와서 정리 좀 해놨어.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야. 내가 45년간 급식실에서 터득한 노하우거든. 수진은 당황스러운 표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알던 주방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저희는 이미 나름의 시스템이. 아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손님들도 분명 더 맛있다고 할 거야. 바로 그때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수진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영분이 바꿔놓은 레시피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진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오늘 커피가 좀 다른데요? 평소보다 많이 쓰네요. 김 사장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내려드릴게요. 영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이게 진짜 커피 맛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연한 걸 마셔서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분이 바꿔놓은 주방 배치 때문에 수진이 필요한 도구들을 찾지 못해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원래대로 놔주세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적응하면 돼. 이게 더 효율적이라니까. 하지만 결국 오후 내내 주문이 지연되고 몇몇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며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지친 표정으로 하루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선의는 알겠지만 카페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문제였죠. 엄마,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미 익숙한 방식이 있어서요. 아이고,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널 위해서 하는 일을 잘못했니? 며칠만 해보면 분명 더 좋아질 거야. 영부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경험과 노하우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영분이 카페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운데 이제는 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영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 그런데 수진아, 저기 카운터 위에 있는 서류 뭉치 뭐야? 너무 지저분해 보여. 수진이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이번 달 대형 베이커리 체인과의 콜라보 행사 관련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 그건 중요한 계약서예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영부는 이미 서류들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이게 광고지 같은데. 요즘 광고도 참 정교하게 만드네. 어머니, 그건 정말. 영부는 수진의 말을 듣지 않고 서류 뭉치를 휴지통으로 향했습니다. 45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며 체득한 정리정돈의 습관이었죠. 이런 건 바로바로 치워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쌓여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3개월간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의 원본 계약서가 영분의 손에서 반으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죠. 뭐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 영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찢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CONTRACT라는 영어 단어와 공식 도장이 찍힌 걸 알아챘어요. 3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원본이었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다시 만들어요? 어머니, 이건 원본 계약서예요. 상대방 도장까지 찍힌 거라고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계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로 저희 카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영분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죠.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내가 어떻게 보상을? 보상이요? 어머니, 이건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의 어색한 분위기와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몰랐어. 광고지인 줄 알고. 광고지든 뭐든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왜 자꾸.
영부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도우려고. 도움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엄마가 하신 건 도움이 아니라 방해였어요.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서류 조각들을 붙여보려 애쓰고 있었고, 영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약서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카페를 도우려 했지만 수진과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이제 정말 카페 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에게는 이 말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치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부탁드릴게요. 그날 오후 영부는 혼자 카페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뒷문 쪽이 너무 어수선해 보였어요. 손님들이 가끔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곳이었는데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이런 데는 정리를 해야지. 깔끔하게. 영부는 의자와 테이블을 뒷문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박스들도 가져와서 뒷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하지. 하지만 영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뒷문은 소방법상 비상구로 지정된 곳이었다는 것을요. 이틀 후 정기 소방 점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비상구가 막혀 있네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방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과 민수는 뒷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 비상구 차단은 중대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셔야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200만 원은 지금 카페 운영에 큰 타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소방관이 떠난 후 민수가 영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뒷문 쪽을 건드리셨어요? 아, 그거?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 좀 했어. 훨씬 깔끔해졌잖아. 엄마, 그게 비상구예요.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제 그만해 주세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자꾸. 좋은 뜻이요? 어머니, 좋은 뜻으로 저희 가게를 망치시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이에요. 지난번 계약건으로도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영부는 며느리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요. 수진아, 엄마가 보상해 줄게. 내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건드리지만 말아달라는 게. 바로 그때 영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4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마치 말썽꾸러기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방에만 박혀서 죽은 듯이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영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불편한 눈치를 보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들이. 손님이 뭐가 중요해. 나는 내 시어머니야.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선을 넘지 마세요. 제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 내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영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소방점검 사건으로 카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영분은 2층 방에서 내려와 민수와 수진 앞에 섰어요.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무슨...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할게. 영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2주일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고마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어머니, 저희가 고맙지 않은 게 아니라. 고맙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나는 45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민수 너와 내 누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영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나를 골칫거리 취급하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분이 손가락으로 카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카페가 뭘로 만들어진 줄 알아?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들어진 거야. 내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너희들 사업 미천을 대준 거라고. 민수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분이 카페 창업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들먹이며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하면 방해한다고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면 뭔 뜻이야?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를 귀찮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영분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돈을 대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에는 다 보여.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돈으로 가게 차리고 엄마 돈으로 살림하면서 정작 엄마는 2층 다락방에 처박아 두고. 엄마.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게 뭐야? 영분이 카페를 둘러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돈으로 만든 가게에서 나는 손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잖아.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돈 이야기는 왜 꺼내세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도 한계에 달했던 것이죠. 돈 이야기. 당연히 해야지. 내가 내 돈으로 너희들 도와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방해꾼 취급하니까. 그럼 엄마, 돈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다시 가져가세요. 민수가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뭐라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다시 가져가시라고요. 우리가 엄마 돈 때문에 참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분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엄마, 당분간은 따로 지내셔야겠습니다.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영분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분은 작은 원룸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쫓겨난 지 사흘째였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2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에는 억울함만 가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영분은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어머님, 처음 오시는군요. 저희 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요? 복지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쿠킹 클래스 보조는 어떠세요? 어머님 경력을 보니 급식 조리사를 하셨더라고요. 일주일 후 영분은 복지관 쿠킹 클래스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영분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75세 김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다칠 뻔했거든요. 아, 김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영분이 다가가서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분 씨, 잠깐만요. 김할머니께서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네. 하지만 위험한데.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드리시면 돼요. 영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선생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김할머니, 이 손은 이렇게 고양이 손 모양으로 만드시고요. 칼은 천천히. 김할머니는 서툴렀지만 스스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해냈네. 영분 씨 덕분이에요.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분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해드리면 더 빠르고 안전할 텐데요. 영분 씨, 여기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목표거든요. 그날 저녁 영분은 고시원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움과 간섭의 차이. 다음 날 쿠킹 클래스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영분 씨, 오늘은 이 레시피대로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새로운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 방법으로 해보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45년간. 영분 씨. 선생님이 조용히 영분을 불렀습니다. 경험은 소중해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영분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날 오후 쿠킹 클래스가 끝난 후 영분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수진과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을 강요한 걸까? 영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찢었던 일, 비상구를 막았던 일, 그리고 돈 이야기까지 꺼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순간 영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이 아닌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영분 씨,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준 후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죠. 영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2주일을 보낸 영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바로 가족경계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수진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수진아, 민수는 어디 있니? 안쪽에. 잠깐만요. 수진이 황급히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나오자 영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수진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영분이 정성스럽게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경계 계약서야. 내가 만든 거야. 민수와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계약서가 무슨... 들어봐. 내가 복지관에서 2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영분이 종이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 나 한영분은 민수와 수진의 카페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어머니. 두 번째 조항. 나는 너희들의 개인 물건이나 공간을 허락 없이 건드리지 않는다.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세 번째 조항. 나는 내가 제공한 창업 자금을 빌미로 너희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조항. 나는 내 나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영부는 계속했습니다. 5번째 조항.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관심은 서로 표현하되 경계를 존중한다. 영분이 종이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건 너희들과의 약속이자 나 자신과의 약속이야. 어머니, 저희가. 아니야, 수진아. 잘못한 건 나야. 영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4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야. 민수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것들을 망쳤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쿠킹 클래스를 도우면서 깨달았어.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영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도 내 나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어머니, 그럼 이제 나는 복지관에서 계속 봉사할 거야. 그리고 카페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만 도울게. 영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 네.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 민수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 수도 있지만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영분이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너희들이 사인할 필요 없어. 이건 나 혼자 지킬 약속이거든. 민수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수진도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봐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해보자. 카페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카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쿠킹 클래스를 돕고 주말에는 민수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분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영분은 이제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은 어떤 요리 배우실래요? 영분 씨가 가르쳐주는 건 뭐든 좋아요. 그런데 영분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어요. 김할머니의 말에 영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할머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4시 영부는 복지관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카페에서 시니어 쿠킹 클래스를 시작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수와 수진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준비는 다 됐어요. 5분이 신청하셨거든요. 민수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너희들 괜찮아? 내가 카페에서 요리 클래스를 한다는 게. 어머니, 이건 저희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어머니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카페에도 도움이 되고요. 영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첫 번째 쿠킹 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영분입니다. 45년간 급식 조리사로 일했어요. 5명의 시니어분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영분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간단한 김치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어머,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돼요.
중요한 건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영부는 복지관에서 배운 것처럼 천천히 기다리며 도왔습니다. 직접 해주고 싶은 마음을 꼭 참으면서요. 1시간 반 후 모든 분들이 각자의 김치전을 완성했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들 뿌듯해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영분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도 또 오겠습니다. 영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배웅했어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자 민수와 수진이 정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영분이 잠시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죄송했어요. 처음에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나도 너희 입장을 생각 못했어.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영부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영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가? 답은 간단했어요. 네,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갖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부는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도 배울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카페에서는 민수와 수진이 오늘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영분의 쿠킹 클래스를 기다리는 단골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이제 영분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